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Q&A 안 한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저를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에 대해 뭐 누가 궁금해 할까? 막 이런 생각이 오래 할수록 더 들고 그냥 뭔가 익숙해짐에 Q&A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에 대해 궁금해 할까? 라는 생각에 제가 여기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Q&A 할 거라고 그랬더니 되게 감사하게 많이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만인지도 모르겠지만 돌아온 Q&A 출발! 빵! 댓글이 584개 달렸는데 한번 이 인기 순서로 쭉쭉 가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김병욱의 뷰티 사탄 존버하고 있습니다. 계획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혼 전에 저희 연애한다고도 말씀드리기 전에 김병호의 뷰티 3탄까지 했잖아요. 뷰티 채널에 2탄까지 있고 생방송 채널에 3탄이 있어요. 그래서 실버라인도 해야겠네 라고 저희 둘이도 얘기하고 그러고는 있어요.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궁금증 있으실 수 있는데 왜 김병욱이고 실버라인인지. 그 김병욱인 이유는 배우 중에 김병욱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하고 실버라인이 진짜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김병욱이다 막 이렇게 놀리고 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연예인의 이름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오빠만의 닉네임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김병욱의 뷰티 3탄에서 이름이 뭐냐 이래서 갑자기 부장님 개그로 실버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갑자기. 그래서 실버라인이 됐어요. 본명이 은선이거든요. 그래서 김병욱과 실버라인은 같은 인물이고 연예인 이름을 쓰기가 뭐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실버라인이 붙어버렸다. 언니 MBTI 뭐예요? 요즘 MBTI 굉장히 유행인 것 같은데 저의 MBTI는 인프피입니다. 제가 좀 약간 생방송 채널 이런 데에서 워낙 크게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앞에 알파벳이 E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낯가림도 진짜 심하고 밖에 나가면 좀 되게 조용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 앞에서 막 떠들고 그러는데 제가 생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진짜 친한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파데 리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생각보다 텐션이 안 높을 때도 많아요. 막 좀 진지하게 제품 보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고. 이것도 좋아요 수가 진짜 많았는데 우리 최소희 님이 질문해주신 이런 댓글 반응 싫다 하는 거 궁금해요. 언니는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저는 유튜브 하면서 맨날 생각하는 건 어떤 댓글에도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들어도 오해를 들어도 괜찮아야 한다는 건 아닌데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늘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막 싫다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짧게 조금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나를 판단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들죠. 그것도 오해일 수 있기는 한데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그냥 느끼는 건 사람이 오해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구나. 그 소소한 오해는 지금도 있지만 그것까지 저는 또 하나하나 그거 이거 아니에요 할 수가 없기도 하고 그냥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 싫다 반응 싫다보단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직업인가? 라는 생각은 늘 하죠. 그리고 이게 구독자 성향일 수도 있는데 다들 좀 댓글을 많이 안 다시고 그냥 시청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전 많다고 느껴요.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엄청 싫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는 편이에요. 진짜 친구,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주위에 몇 명 정도 있나요? 근데 답글 진짜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지금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진짜 친구다, 진짜 내 사람이다 라는 그런 거를 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만약에 되게 다급한 일이 있어서 나 좀 도와주라 라고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와줄 것 같거든요.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마음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저희 대학 동기들 다 그렇고 예전에 다녔던 교회 친구들도 다 그렇고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인 것 같아요. 실버라인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제 동생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저는 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저와 함께하고 있는 콜랩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되게 돕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저를 제어를 하는 거는 내가 남을 돕는 게 내 가족에게 혹시 희생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내 가족보다 혹시
남들을 더 생각을 하게 될까봐. 원래 저의 성향이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가족을 먼저 생각하려고 애를 쓰죠.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예를 들어 엽떡시킬 때, 여행 후 집에 왔을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등. 가장 행복할 때는요, 제가 채널이 3개잖아요. 이 모든 세 채널의 영상을 싹 다 올리고 나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생각 없이 TV 볼 때, 어쨌든 저는 유튜브 채널에 할 일을 다 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게 트루버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언니 삶에서 얼만큼 차지하고 있나요? 정말 거짓말 아니라 저희 가족하고 진짜 비슷해요. 좀 되게 오글거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방송용 멘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이 존재하는 거라 가지고 영상을 올릴 때도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좋아하는가, 어떤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이런 거 항상 생각하고, 실버라인하고도 항상 얘기할 때 영상 기획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기획이라는 게 막 이렇게 테이블에 각 잡고 회사처럼 막 하는 게 기획일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밥 먹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텔레비 보다가도 방송 예능 보다가도 저런 모습이 유튜브와 어떤 게 비슷하다 하면서도 우리 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또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니까 그거 자체가 늘 생각하는 거고, 엄마 아빠랑 무슨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 얘기 정말 많이 하고 거의 제 삶의 거의 진짜 일부분인 것 같아요. 방송용 멘트 정말 아니고.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언니만의 방법. 한약 말고 다른 것도 알려주세요. 저는 무기력한 때가 언제냐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있을 때 무기력해져요. 그게 조금 감당이 안 되고 어떻게 다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무기력함이 생기는데, 일단 저는 그러면 할 일이 있는데도 괴로워하면서 막 자거든요. 그러면은 막 악몽도 많이 꾸고 그래요. 뭔가 악몽이 귀신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막 뭘 쫓겨갖고 달리기를 계속 한다든지 막 끊임없이 무슨 막 이렇게 쳇바퀴 돌리는 일을 막 계속 하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하루 정도 페인처럼 막 그렇게 자요. 자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그 할 일을 결국엔 해결을 해야 무기력함도 없어지더라고요. 다이어트 꿀팁. 저도 사실 유튜브 시작할 때보다 지금 5kg 정도가 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5kg가 근육량이 정말 없이 체지방만 찐 5kg여가지고 전 다이어트를, 살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저도 꿀팁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광고를 선정하는 기준. 전혀 악의가 없다. 일단 제품군이 겹치지 않게 하고 저는 워낙 또 스킨케어 광고가 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리를 좀 꽤 두는 편이에요. 진짜 최소 짧아도 2달, 3달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제품을 그때 광고 시기에 맞춰서 구매를 했을 때 그 제품이 이쯤 되면은 그래도 다 쓸 때가 됐겠다 싶을 때에 그 같은 군에 광고를 하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광고군이 막 1년 텀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광고의 어떤 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제가 여태껏 했던 말들하고 달라지지 않는지, 예를 들면은 저는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스킨케어를 꼼꼼하게 채우고 꾸덕하게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라고 여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제품의 컨셉이 이거 하나만 발라도 피부가 굉장히 촉촉합니다 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발라도 파운데이션 발라도 촉촉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는 하지 않게. 저를 뜨문뜨문 보시는 구독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뜨문뜨문 보시는 구독자들이 봤을 때 그래? 그러면 사볼까? 이거 말고 저는 저를 오래 본 구독자들을 의식을 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준을 두고 제품을 선택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 의식하고 제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제 기준에 맞춰서 제가 제품을 보는 거긴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이게 타당한가? 그렇게 많이 보죠. 그리고 일단 제가 써봤을 때 저한테 잘 맞아야 되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8번 유튜브 최고. 감사합니다. 이연서성님이 실버라인과 올해 연애하고 결혼하셨잖아요. 연애랑 결혼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언제 결혼으로 넘어가는 결심을 했는지. 저도 미성년자 때부터 사귀는 중이라 언니의 생생후기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주셨는데 이 얘기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실버라인을 첫 연애 상대로 만났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 보니까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했죠. 내가 남자를 받아들일 그런 마음을 아주 열 테니까 실버라인이 내 운명이 아니거든, 다른 남자를 내게 보내달라.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나 다른 남자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남자들을 이렇게 멀찌감치해서 보기도 보죠. 날고 기는 막 잘났다고 하는 남자들도 주변에서도 보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별로 내가 그렇게 다들 매력적이라고 하는, 좋다고 하는 그런 남자들을 봤을 때 실버라인하고 막말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봐도 저 남자를 봤을 때 실버라인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막 마음이 안 끌린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어가지고 실버라인하고 나는 그냥 결혼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를
좀 허세?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야망이 큰 남자도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되게 게으른 편인데 실버라인이 좀 엉덩이가 가벼운 편이고 그냥 계속 만나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네. 또 다른 남자랑 이렇게 봐도 비교가 안 되네.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딱 시점이 딱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정말 일이나 공부가 안 되는데 언니는 오랫동안 재택근무 하셨잖아요. 일이랑 휴식 시간의 분리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미리 계획을 어디에 짜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날마다 유동적인가요? 저도 약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는 못하고 사실은 지금보다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브이로그는 워낙 저의 놀이터처럼 가볍게 영상 찍고 정말 신나게 찍고 편집하고 막 되게 재밌는데 이제 뷰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획을 좀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거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훨씬 많이 들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정해진 게 없고 가만히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정말 가만히 계속 쉬다 보면 이래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프리랜서라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 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가 프리랜서인데 너가 이렇게 시간이 자유로운데 너 이렇게 가만히 TV 보고 있을 거야? 이게 너무 와요. 그러면 그게 막 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얼른 그냥 컴퓨터로 가요. 그래서 컴퓨터에 가서 편집하고 영상 올려야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어쩌면 그냥 나도 모르게 오는 압박 때문에 그게 조절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상하네요. 말하다 보니 깨달았네요. 나도 내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지. 아무튼 관리를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프리랜서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튜버는 그런 브랜드와의 광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마감이 있기 때문에 엄청 또 자유롭지는 않아요. 어떤 프리랜서가 또 얼마나 그렇게 자유롭겠냐마는 멍 때리고 있다가 보면은 뭐 얼른 또 기획안을 내야 되고 얼른 또 1차 영상본이 넘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마감이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유롭지는 않아서 또 움직이게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언니의 세 개 채널 중에 가장 언니가 애정하는 채널 저는 세 개 중에 뭐가 더 싫고 좋고 그런 건 없어요. 좀 이게 유튜버로서 할 말은 아니긴 한데 저는 어떤 채널이 뭔가 기획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야지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흘러 왔거든요. 뷰티 채널 미적 감각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가 화장품 좋아하니까 뻑 만들고 일상 하면 어떨까? 그땐 진짜 일상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도 일상을 뷰티에 올리면 좀 그러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상 그냥 채널 만들고 생방송 하고 싶어갖고 좋아가지고 하다가 생방송을 만든 거라서 더 애정하고 그런 건 없는데 다 셋 다 너무 소중한데 그냥 조금 더 편안한 채널은 브이로그다 그런 건 있죠. 이게 되게 일기장 같은 느낌 때문에 그냥 그 정도예요. 트루님 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욜로 아니면 저축? 딩가 누나님이 질문 주셨는데 저는 욜로는 아니고요. 저는 연금보험을 많이 듭니다. 유튜브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뭐 또 어떤 직장인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겠냐마는 정말 수익도 너무 들쑥날쑥하고 당장 내 하루 뒤 이틀 뒤도 알 수가 없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계속 할 거기는 한데 그래도 건강하고 젊다면 저는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수익의 양이 뭐 얼마가 됐는지는 뭐 그거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되는 거고 많이 벌면 또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고 그런 거라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젊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젊지 않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가정을 한다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수익이 없잖아요. 그걸 저는 이제 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보험 판매원 아니고요. 그래서 좀 보험을 많이 들어요. 제 수익에 비례를 해서 제 수익보다 좀 모자라게 들고 있긴 하지만 특히 연금 보험 저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퇴직금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을 넣다 보면은 그 돈이 묶여져 있는 거고 그게 막 65세인가 이상 되면 나오니까 되게 겁도 많이 나고 그렇거든요. 매번 보험을 들 때마다 걱정이 되게 많이 되긴 되지만 이게 걱정된다고 이걸 하지 않으면은 그 미래도 준비가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연금보험에 그 특약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진짜 제가 보험 판매 아니고요. 재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에도 보장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저와 실버라인은 보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질문 항상 많이 주시는데 음주를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맛이 없어서인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지 궁금해요. 제가 아무래도 교회 갔어요. 그래서 교회 친구들하고 좀 진하게 많이 친하게 놀다 보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주시는데 제가 막 술을 아예 입에도 안 대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간이 아주 특등 간이어서 막 술이 또 막 잘 받고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언니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다시 음악 관련 일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뭐 언젠가는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음악이라는 거는 내가 입시를 하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조금 빡세게 배워놨으니까 뭐 제 지식이 길진 많지도 않고 이렇게 길게 배운 것도 아니긴 하지만 뭐 언젠가 쓰려면 쓸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브이로그 BGM 같은 것도 제가 가끔 만들고 있고 그것도 그냥 음악 활동이라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로 가는 거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뭐 언젠가 자연스럽게 또 하게 되면 하지 않을까 뭐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너무 노출되는 것 같은데 별일 없으셨어요? 뭐 그렇게 별일 없었습니다. 실버라인님과 함께하는 생활도 너무 좋지만 가끔씩 옛날 친정집에서 이건사님과 늦게까지 뒹굴거리면서 수다 떨다가 순종이랑 함께 잠들고 일어나면 이건사님께서 갈아놓은 주스나 두부 쉐이크를 드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예절의 생활이 그리우실 때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왜냐면 그게 이제 예전 영상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댓글을 저도 보기는 보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또 살면서 실버라인과 삶을 통해서 더 좋은 것도 있고 또 실버라인하고 같이 우리 집에 갔을 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또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렇게 흘러서 살고 있어서 막 과거가 그립다 저는 그런 감정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원래 저 자체가 과거를 막 원하고 그런 게 없나 봐요. 네, 그렇네.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또 저를 이렇게 알아가네요. 남편이 해주는 메이크업 진지하게 존버 중인데 계획 없으신가요? 재미가 있을까요? 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재미 포인트를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획은 없는데 진짜 원하실까요? 보실까요? 긴 연애를 하셨지만 연애와 결혼하고 난 후 가장 다른 점, 새로 알게 된 실버나인님의 모습, 성향 등등 가장 좋은 점. 가장 다른 거? 결혼하고 나니까 좀 편해요. 저는 연애를 하면서 실버라인하고 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실버라인하고 여행을 가도 엄마 아빠도 그게 당연한 게 되고 비밀도 없어지고 그냥 엄청나게 편해지고 엄마 아빠랑 더 편해진 거? 그게 정말 너무 좋고 새로 알게 된 실버라인의 모습은 이렇게까지 꼼꼼한 사람인 줄 연애할 땐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진짜 궁뎅이가 가벼운 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알고 있었던 게 조금 더 딥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저는 결혼 전보다 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브이로그에서 나올 법한 Q&A는 조금 넘기고 브이로그 채널에서 따로 이렇게 Q&A를 또 준비를 하던지 할게요. 제가 본 유튜버들 중에서 드루 언니는 유독 구독자들과 유대감이 깊은 유튜버인 것 같아요. 구독자들의 충성도도 높고 장기간 구독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저부터도 언니의 열혈 구독자니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저는 이게 약간 내 생각과 내 진심이 전해질까? 라는 그런 게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유튜브 초반에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를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시고 저의 속에 그거를 읽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그거에 취해서 그냥 계속 유튜브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저도 분석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제 눈빛만 봐도 물론 그게 또 오해일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소수고 그거 여러분들이 느끼고 이 인터넷 안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해요. 그래서 유튜브 해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어떤 미디어를 계속 보면 질릴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유튜브라는 애가 좀 신기하고 뭐 재밌고 뭐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도 내 삶이 바쁘면 유튜브도 멀리 할 수도 있고 또 보다 보니까 처음엔 재밌었는데 뭐 요즘 걔 재미없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시기들을 다 지나고 또 다시 돌아와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오랫동안 저를 어떻게든 꾸준히 계속 시청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떤 예능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는 시청자 입장으로 봤을 때 근데도 그게 유지가 되는 것 자체를 정말 실버라인하고 저는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신기함은 이꼴 감사함인 거고. 언니 영상 중 가장 수입이 높은 영상은 이 수익이 가장 높은 영상을 한 번도 제가 뭐 이렇게 체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건 모르겠어요. 민감한 부분은 아닌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개인적으로 혹은 구독자 반응이 좀 아쉬웠던 영상. 저는 이 야심차게 준비한 건 뷰티 채널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척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제품 리뷰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데 그게 늘 이건 반응이 좋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면 이 유튜브라는 데는 기획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자 반응이 아쉽다. 그런 영상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냥 반응이 좋은, 뭐 반응이라는 게 사실 조회수잖아요. 그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걸 보면서 아, 구독자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구독자가 아닌 사람들이, 뷰티를 보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렇구나. 뭐 예를 들면 로맨 영상 같은 거. 아, 요즘 로맨이 정말 인기가 많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평균 월 수입. 유튜브 공무원의 월급 궁금해요. 네, 그렇죠. 이게 궁금하죠. 제가 한번 생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채팅창에서 언니 수입 공개하지 말라고 다들 난리가 나더라고요. 아이들 가르칠 때보다는 높은 수입이 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에겐 좀 과분한 수입이라는 생각도 드는 정도이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 고민하지 않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코딱지 팔 때 어느 손가락으로 파세요? 검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제일 잘했던 소비와 아까웠던 소비는 뭔가요? 일단은 저는 카메라를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고 늘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컴퓨터지만 아이맥 프로를 2대를 구매를 한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 아까운 거. 커피 그라인더? 그리고는 없는 것 같아요. 유트림의 최애 쿠션. 제가 좀 성격이 되게 무미건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막 최고다 막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피부 컨디션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딱 떠오르는 거 홀리카야 홀리카 그 글로우 EX 쿠션? 어쨌든 좀 편하게 쓰는 촉촉한 그런 쿠션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매트한 거 이런 거는 지속력이 더 필요할 때 쓰기는 쓰지만 정말 최애 쿠션을 못 꼽아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미래 유튜브 말고 장래희망이 있는지 궁금해요. 30대 중반 이후 40, 50대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가 답변이 참 두루뭉술한데 저는 미래에 계획이 없고 미래에 꿈꾸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되게 두루뭉술하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게 있다면 좀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약간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뭔가 학교를 세운다든지 너무 꿈이 커서 좀 그렇죠? 뭔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렇게 입 밖으로 내기가 좀 부끄러운데 아무튼 뭔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원래 이런 건 좀 되게 품고만 있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냥 그런 거 여기까지. 아예 딩크족이신 건지 현재만 아이 계획이 없으신 건지 저희 딩크족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지는 꽤 됐어요. 근데 일단은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내다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되면은 아이가 생기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일하다 보니까 아기 낳는 게 미뤄졌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거 너무 요즘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산전검사는 이제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좀 계속 미루고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 가지자는 건 없지만 딩크족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세가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본격적으로 동업을 실버라인하고 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저 혼자 막 하다가 실버라인이 여기에 쏙 들어온 걸로 이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실 텐데 유튜브를 시작해보라고 한 것도 실버라인이었고 제가 나 조명도 없는데 어떻게 해 했을 때 그런 조언을 다 해준 것도 실버라인이고 제가 장비를 구매하러 다닐 때에도 항상 좀 조언을 많이 해줬고 동행도 해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실버라인하고 저는 같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집에서 촬영 준비하고 이런 거는 저 혼자 하기도 했지만 오피스텔을 구하면서 이미 계속 같이 해주고 있었던 상태여가지고 본격적으로 동업한 거는 이제 3년 차 됐나요? 근데 그것도 뭐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렇게 흘러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우리 다쿠미님이 키 몸무게 저 168이고요. 몸무게는 지금 58kg. 야곱야곱 찌더니 58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제 몸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체지방과 근육의 구성 성분을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야 더 체력도 좋아질 텐데 제가 진짜 운동은 거짓말 안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근육이 잘 안 붙는 스타일이에요. 근육이 잘 붙는 사람에 비해서겠죠? 참 게을러서 잘 안 되네요. 휴대폰 배경화면 요거입니다. 요거 그때 트루버가 그려주신 건데 몇 년째 이러고 있고 안경 쓰시는데 시력이 나쁜가요? 네, 저는 라식을 했는데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안경을 쓰는 슬픈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색깔, 저는 그냥 밝은 색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유하은님이 그냥 이건 뷰티 유튜버들한테 궁금한 건데 행사 협찬 같은 거 올 때 기준이 구독자 수인지 아니면 이미지인지. 봄에 언니보다 구독자 수 높은데 언니가 가신 행사 초대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구독자 수가 엄청 낮은데도 다른 분들 못 가신 행사 초대받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유튜버 분들을 초대하는 건가요? 항상 궁금했어요. 그거는 뷰티 유튜버인 저희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다 아는 사이인데 아니면 혹시 같은 자리에 있는데 누구한테는 이메일이 왔고 누구한테는 이메일이 안 오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유튜버들을 초대하는 거기 때문에 뷰티 유튜버인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아무리 구독자 수가 많아도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이미지가 안 맞으면 초대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보통 생각하는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그런 막 패션적인 막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그런 브랜드의 이미지와 정말 상반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곳에서 초대가 왔을 때 저요? 저를요? 제가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브랜드에서 광고 제안이 오거나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요. 유지킴 님이 요즘은 러시팩 안 쓰는 것 같아요. 영상에만 안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라도? 약간 세안하는 거, 압출하는 거, 스킨케어 이런 걸로 좁쌀이 제가 컨트롤이 다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팩을 써서 좁쌀을 가라앉혀야 할 일이 없어서 안 쓰는 것 같아요. 브랜드와의 콜라보 혹시 진행하실 생각 있으세요? 언니가 만든 제품도 사용해보고 싶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읽기가 민망하긴 한데 그랑그랑님이 말 어쩜 이리 무르르듯 잘하시나요? 원래 입담이 타고나신 건가요? 유튜르님 영상은 잠깐 본 것 같은데 30분 지나 있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또 스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이분이 잘 들어주셔서 그렇긴 한데 저는 제가 그렇게 입담이 좋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누구한테 있었던 일을 전달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의 사용법이나 피부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시켜야 하는 어쩌면 저도 이제 선생님의 일을 하긴 했었지만 그런 거를 이해시키고 그런 걸 또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은 어쨌든 편집된 화면을 보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배가은님이 브랜드로부터 선물로 화장품 많이 받으시잖아요. 피부 컬러에 안 맞는 파운데이션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주변 사람 나눠주시나요? 네, 주변 사람들 드리기도 하고 컬러가 너무 어두운 거는 사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두는 것 같아요. 오, 꾸꾸님이 트루님은 실버라인이랑 정치 성향 맞나요? 두 분 서울에서 살긴 하지만 부모님들은 실버라인은 전라도, 트루님은 경상도시잖아요. 뭔가 가치관 차이는 어떠신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이 문제 때문에 남친이랑 헤어진 데 만회하는 케이스라 일단은 실버라인하고 저는 둘 다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차피 정치 성향 말고도 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 요소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물론 그 정치 성향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치 성향이 다른 거를 서로 맞추는 것보다는 그 다른 거를 어떻게 이렇게 동그란 상태로 이렇게 가느냐가 어쩌면 결혼 생활에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같이 살다 보면 정치 성향 말고도 그 민감할 수 있는 정치 성향만큼 다를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정치에도 사실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뉴스도 보고 그래야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게 좀 부족하긴 한데 이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서 이슈를 접하잖아요. 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의견이 다를 때 있죠. 근데 그냥 둘 다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람이다 보니 막 서로 설득도 또 하려고 했다가도 그래 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러고 그냥 말아요. 다른 건 다른 채로 이렇게 가죠. 또 같은 건 또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향이 다를 수는 있는데 상대랑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막 언성이 높아지거나 막 엄청 답답해하거나 그거는 정치를 떠나서 그 사람 자체가 다름을 인식을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집을 못 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까 수익 얘기도 했지만 제 과분하게 되게 감사한 만큼 수익이 있기는 한데 이 감사한 만큼의 수익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은 아니라서 집은 많이 비싸잖아요. 별로 집에 대한 생각도 없고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옷장 한 번 더 터실 예정 없으신가요? 여러분 저 요즘 패션이 너무 괜찮아졌기 때문에 제 옷장에 관심들이 있으실까요? 이제 재미없으실 텐데 원래 그런 거는 1편이 가장 재밌는 거잖아요.
예정은 있지만 재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랩이 해주는 게 뭔지 궁금해요. 질문의 요지는 콜랩이라는 곳이 두루니 기획사, 소속사 같은 곳인데 무슨 일을 해주는지, 실버라인님도 콜랩에 혹시 귀속되어 있는지, 콜랩에서 월급도 받는지. 이게 MCN마다 되게 정책이 달라요. 근데 콜랩에서 저에게 주는 월급이 있진 않고요. 실버라인도 콜랩에 속해 있지도 않고요. 콜랩이랑 저는 그 유튜브 수익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나눠 갖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회사마다 비율이 굉장히 다른데 콜랩은 그 유튜브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광고 제작을 하게 돼도 콜랩이 또 수익을 가져가게 되죠. 콜랩이 하고 있는 일은 광고를 진행을 할 때 계약서를 쓰게 되거든요. 이제 그 계약서를 검토를 해주고 계약을 대리로 해주죠. 물론 이게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MCN이 없어도 유튜버가 자체적으로 계약서 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원을 두고 그런 계약서를 관리를 해줄 사람을 뽑아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콜랩이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계약 자체가 회사 대 회사로 하게 되는 거고 비용적인 부분도 콜랩이 얘기를 해주고 조율도 해주고 또 다 브랜드 관계자분들이 좋은 분들이 99%지만 간혹 개인 혼자 이제 유튜버가 진행을 하게 됐을 때 과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맞지 않는 상황을 갑자기 요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중간에서 컨트롤 해주는 회사가 없으면은 유튜버가 굉장히 갑자기 을 같은 느낌이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회사가 좀 엄마처럼 보호를 해준다거나 할까요? 예를 들어 좀 말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생겨도 이제 회사 차원에서 좀 막아줄 수 있는 게 있고 아마 이렇게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 잘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크리에이터를 좀 보호해주고 법적인 것들을 잘 컨트롤 해주고 또 유튜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궁금함을 바로바로 풀어줄 수 있고 또 콜랩은 그 미국의 유튜브하고 직접적으로 약간 계약 같은 게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그런 해결들이 가능하고 저작권 같은 부분도 관리를 해주고 만약에 제가 요청을 한다면 뭐 장소 섭외 같은 것도 도움을 주실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봄봄님이 구독자인 제가 봐도 채널의 안정성이 몇 년 전보다 높아졌고 많은 구독자를 가졌지만 유튜브는 유동적인 성향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회사에 입사해서 월급을 받는 안정적인 상황보단 덜 안정적이고 먼 미래가 불투명한 점들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어서 어릴 때는 되게 불안했거든요.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좀 아빠가 그런 거에 대한 아빠는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했는데 저희 아빠가 저희가 어릴 때 출근하는데 저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 저희 한 3, 4살 때 쟤네가 대학 갈 때까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매일 하면서 출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해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인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불안하죠. 엄청 불안하죠. 그거를 생각하면은 깜깜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 유튜브는 더 그렇기 때문에 더 생각하고 영상 만들고 그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서브 직업으로 두고 다시 두 분 다 분야가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실 생각도 있는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필라테스의 특장점 이건 약간 이너뷰티 분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특히 여성분들한테 필라테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실버라인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남자한테도 당연히 너무 좋고요. 속근육을 잡아줄 수 있는 몸에 막 쉐입을 잡아주고 이런 거는 확실히 무게가 더 있는 아령을 쓴다든지 그 헬스장에서 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근육들 있죠. 그거는 필라테스가 너무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속근육, 배.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살에 파묻혀 있지만 이게 막 근육이 다 보여야만 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허리가 최대한 덜 아프게 안에 코어 근육을 잡아주고 근육이 하나도 없는데도 막 엉덩이에 이런 근육들이 좀 생기게 해준다든지 저는 이런 면에서 그리고 스트레칭 계속 해주면서 뭉친 것들을 풀어준다든지 저는 필라테스 무조건 강력 추천합니다. 옛날 초창기 때가 그 언니 세계지도 그 있었던 방 그리운 적 있으신가요? 어, 지금 우리 이예진님이 그 세계 지도를 그리워 하시는데 제가 아니라고 하면 서운해 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막 그 시기가 그립고 그렇진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요. 편집자가 왜 없으신가요? 매일 새벽까지 일하시는 것 같다. 건강이 염려되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늦게 자고 하다 보니까 제 건강 많이 염려해 주시는데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고 편집자는
저희가 편집을 해도 감당이 다 돼서 편집자를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짱복치님이 피부가 민감성이신 것 같은데 사용하시는 제품들 보면 그렇게 성분을 따져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유나 트루님의 철학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저도 나름 따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20가지 주의 성분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 제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제 얼굴에 뭐가 안 나는 게 아니어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나름대로 보면서 아 이거는 내 얼굴에 괜찮겠다 하는 거를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제형을 만져보면은 아 이거는 내 얼굴에 맞겠다 안 맞겠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와가지고 그 기준에서 제품을 골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세럼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화학적인 그런 것들의 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져야 피부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속건조가 잡히고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제 경험에 의해서 쓰면은 저는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김뽀랑님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인사해도 될까요? 그럼요. 저 인사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유튜브 하면서 슬럼프는 없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영상을 쉬신 적이 기억이 없어서. 제가 뭐 슬럼프가 올 만큼 대단한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뭐 하다가 좀 피곤하다 정도 느낄 때는 있는데 막 확 슬럼프가 왔다 막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항상 꾸준하고 성실할 수 있는 원동력이 궁금해요. 언니한테 가장 본받고 싶다고 늘 생각하는 것 중 하나. 저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것도 안 하면 저는 저한테 또 이것도 안 하면 넌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합니다. 정의정님이 그럼 댓글 다 읽으시겠네요. 전 그럼 언니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리뷰들 정말 감사히 보고 있고 덕분에 좋은 제품들 선택해서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거는 너무 착하신 분 같은데 어쨌든 저는 추천을 했고 직접 사서 쓰신 거기 때문에 직접 사서 쓰신 것만 해도 저는 이미 엄청난 거를 제가 받은 거죠. 솔직히 톡 까먹고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광고든 뭐든 어쨌든 추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삶으로 인해서 이 업계에서도 오히려 제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잘 쓰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그걸로 제가 드린 것보다 10배 이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루님도 덕질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전 없습니다. 항상 트루님의 그 긍정적인 성격이 부러웠어요. 이번 연도에는 저도 세상을 좀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 중인데 트루님은 평소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제 롤모델이신 분으로서 참 닮고 싶은 성격입니다. 롤모델을 저를 삼으시면 너무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평소에 제가 무슨 마인드로 사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어떤 그런 마인드가 정리가 안 되네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생각이 별로 없는가? 답을 드리려고 읽었는데 답을 못 드리겠어요. 예전의 패션 감각과 지금의 패션 감각을 비교해보면 이것만큼은 달라졌다. 언니가 느끼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감각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좀 무늬가 없는 옷들을 매치를 하면은 약간 무채색을 섞어주면은 그냥 중간 정도는 간다. 이 정도는 알게 된 것 같고 뭔가 여러분들의 댓글 반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무늬가 있고를 이렇게 매치를 하면 호불호가 더 확 갈리는 그런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있구나. 요거는 느꼈어요. 물론 그것도 그런 패션의 깊은 철학과 센스를 가지고 무늬와 무늬가 있는 거를 매치를 하는 것과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늬와 무늬를 매치를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냥 확실히 매치가 쉬운 옷이 따로 있었고 나는 그걸 하나도 모른 채 옷을 그냥 샀었구나 이거를 알게 됐죠. 언니처럼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궁금해요. 전 진짜 약간 긍정적이다기보다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내가 뭔데 뭐 그거를 깊이 생각하냐 저 약간 그런 주의자인 것 같아요. 너는 뭐 그리 잘났다고 뭘 그거를 따지고 뭐 그렇게 생각해. 약간 저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막 누구를 이렇게 평가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뭐 니 거가 석잔데 누가 누굴 평가해 막 약간 이런 소수의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그리고 관련 업체들의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 등 작년 말부터 이슈가 되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런 좋지 않은 이슈들을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는 저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없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저대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채널이 커지면서 따라오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부담감이나 불안, 걱정을 느끼신 적 있나요? 있으시다면 어떤 감정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대치가 조금 올라가는 거는 댓글을 통해서 느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건 어차피 내가 무슨 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걸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하는 거고 또 내가 설령 어떤 잘 못하는 것도 척을 해서 채널이 잘 된다고 해도 저는 그건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체력에는. 그래서 그냥 그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트루님이 지향하는 삶은 어떤 걸까요? 너무 포괄적이고 철학적인 느낌 아니고 가벼운 느낌. 아, 이거는 뭔가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향하는 삶은 현실에 그냥 충실해서 열심히 하자. 이거 같아요. 실버라인은 직업이 전혀 아예 없는 건가요? 트루님 매니저 말고 돈을 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버라인과 저는 이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버라인의 직업입니다. 실버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살짝 한 적이 있긴 한데 지금 저는 실버라인이 없으면은 굉장히 많이 일이 축소가 돼야 될 거예요. 어떤 뷰티 기획하는 거에서도 실버라인이 하는 게 되게 많고 안 믿기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디어나 그런 기획력이나 이런 게 되게 있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이게 또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버라인이 커버를 해주고 있고 네, 실버라인이 직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버라인도 저와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 또 팬미팅 같은 거 안 하시나요? 작년에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서 또 하고 싶어요, 진짜. 아, 네, 일단은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나중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 친했던 친구나 지인이랑 영 끊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니는 뭔가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라고 넘겨줄 것 같은. 근데 저는 못 그러거든요. 근데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그게 되는 사람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관계가 틀어지는 거는 차라리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불편함이나 그런 불쾌감을 느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는 사람 같으면은 오히려 더 친해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어때서?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잘못되게 그런 거보다 애매하게 저거는 아니지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게 되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그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가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내게 너무 힘이 들면 그걸 또 숨기면서 계속 만나는 것도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또 서로 감정 소모하면서 굳이 또 그런 안 좋은 점을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해서 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여행 가셔서도 절반은 영상 편집하시던데 좀 안타까워요. 저는 좋은 영상 많이 봐서 너무 좋지만 쉴 때에는 쉼이 필요한데 여행을 반밖에 못 즐기는 것 같아서요. 아쉬움은 없으신지요? 저는 일단 여행에서 편집을 하는 게 저의 여행의 일부라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행지에서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누워서 뭐 책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거를 힐링으로 여행의 일부로 이렇게 즐기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여행지에서 그날 잠깐 나가서 뭐 보고 숙소에 들어와서 편집을 하는 게 저의 힐링 시간이에요. 집에서만 맨날 편집을 하다가 장소를 좀 바꿔서 편집을 하는 거? 그게 저의 여행의 일부예요. 또 여행하는 스타일이 다들 있겠고 여행을 원하는 정도도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여행을 막 한 번씩 꼭 가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집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에서 편집을 하고 영상을 찍는 게 저의 여행의 일부고 그게 여행을 100% 즐기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행지에서 유튜브용으로 찍을 영상을 못 찍게 한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도 유튜브 안 할 때도 어릴 때부터 막 가족들을 찍고 영상을 막 찍고 그렇게 하는 게 제 여행의 일부였어요. 원래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게 취미였었는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일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제 여행의 일부입니다. 뭔가 어두워진 것 같은데? 너무 용량이 많아가지고 SD카드 한번 갈고 왔습니다. 유튜르님은 우울할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좀 자고 근데 저는 우울할 때 약간 생리전 증후군? 그때 그런 거라서 잠 잘 자주고 잘 쉬어주고 또 좀 영상을 많이 올려놓으면은 기분이 좀 좋아져서 영상을 뭐 좀 더 만든다든지 그렇게 극복하는 것 같아요. 남자 트루버 존재 알고 계시죠? 누나 영상으로 힐링해요. 매일 챙겨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자기가 옷을 못 입는다고 깨달으셨는지
저는 그냥 취향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못 입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장수 유튜버로서 새내기 유튜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일단 욕심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언제 구독자 늘어, 나 언제 수입 늘어, 이 생각이 없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전달력 있게 전달하는 영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정말 제가 여러분들과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욕심이 들어가면은 그 욕심 있는 유튜버라는 게 구독자들이 다 알고 더 구독 안 하고 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욕심은 컨텐츠 욕심으로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한 욕심. 근데 좀 조급해 보이는 게 보이지 않아야 하고, 조급하더라도 컨트롤해야 하고, 이게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조급하면 안 된다? 네. 속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언니 사는 집 월세가 너무 궁금해요. 왜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집을 구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무실을 안 구하고 이렇게 구한 거라서 저는 얘를 사무실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웬만한 데 작은 가게 1층 이런 데 내려고 해도 월세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이렇게 경기도 쪽으로 나와서 이런 월세를 구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전세를 구할 만한 자금도 없기도 했었고. 트루언이랑 실버라이님이 각각 서로를 뭐라고 저장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서은선. 그리고 그 아이폰은 뭐 또는 뭐 이렇게 뜨잖아요. 서은선 또는 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실버라인이 맨날 오 이걸 잘해가지고 한번 오로 저장했다가 또 어디다가 서은선 저장해서 서은선 또는 오 이렇게 뜨고, 실버라인은 저를 하나는 제 핸드폰이 2개거든요. 하나는 진유트 이렇게 해놓고 하나는 초롱이로 해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초롱이 같다고 초롱이라고 해놨어요. 혹시 협찬 브랜드에서 제품을 보내주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질문이 너무 재밌네. 좋은 부분만 얘기해달라고 제의받은 적 있나요? 혹은 너무 솔직한 후기로 인해 제품 안 보내주는 브랜드도 있었나요? 좋은 부분만 얘기해달라고 하진 않고요. 오히려 브랜드에서도 솔직하게 리뷰를 해줘서 좋다고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요즘은 더 많아요. 왜냐면 브랜드도 좋은 얘기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건 있어요. 명예가 훼손될 만하게 너무 비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하는 나름의 조약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기도 하고, 또 너무 솔직한 후기로 인해 제품 안 보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쪽에서도 열심히 만든 제품인데 그거를 되게 비하하고 막 조롱하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제품을 안 보내주면은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원하는 브랜드다 하면은 사서 리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요즘 브랜드들은 솔직한 걸 더 좋아합니다. 요것도 이제 저를 요 근래에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라는 직업 말고 다른 직업을 가져보셨나요? 저는 아이들 작곡을 가르치는 일을 원래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전업 유튜버고요. 2025년 유튜브 유진실에게 한마디. 그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뭐 2025년이면은 지금처럼 별 생각 없이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들었겠죠? 얼굴도 좀 더 처지고. 근데 너무 어둡다. Q&A 내가 이래서 안 하려고 했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언니 혈액형 O형입니다. 언니 브이로그 보면 뭔가 모든 것에, 특히 여행에도 별 생각 없어 보이셔서 무미건조해진 게 좀 보여요. 여유롭다는 느낌도 있지만 뭔가 가끔 공장 같기도 해서 새로운 취미나 생각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제가 좀 성격이 막 이렇게 뭐가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것만 있지 아기자기한 취미도 없고, 취미가 되게 유튜브였는데 이게 직업이 되다 보니까 아마 보시기에는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뷰티 채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브이로그까지 같이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Q&A 질문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브이로그에서 만약에 제가 색다른 거를 자꾸 하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기획을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브이로그는 정말 제 일기장 같은 공간이라서 만약에 그거를 제가 브이로그에서 새로운 게 필요할 것 같아, 영상이 너무 지루한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막 바꾸기 시작하면 그거는 브이로그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Q&A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에게 이렇게 궁금증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4년 2월 14일인가 그쯤에 시작해가지고 벌써 2020년이니까 6년 차가 되었는데, 확실히 멋모르고 시작했을 때보다는 지금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진심으로 하기, 늘 그 자리에 있기,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은 그대로 생각이 바뀌지 않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를 오랫동안 또 봐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최근에 저를 알게 되신 분들도 보시다 보면은 제가 뭐 잠시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계속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